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위선과 허위의식,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의 이른바 좌파 지식인의 행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유시민 조국 김어준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 3인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엄청난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문 강성 세력, 대깨문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고와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한번 공격 좌표로 찍혔다 하면 그 대상이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든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이든 보수 언론이든 심지어 자기 진영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신상털이, 문자 폭탄, 전화 공세, 막말 댓글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인이 맘대로를 외치는 대깨문이 무서워서 소신 발언을 하기는커녕 용비어천관을 불러대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이들 친문 강성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시민 조국 김어준입니다. 권력 핵심부와 호흡을 맞춰서 나치 히틀러 정권의 개별스 같은 교묘한 선전선동술로 대중을 선동하고 현혹합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전선동만 일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전도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수나 학자, 언론인 같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어용이니, 친여, 친정부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출세를 노리는 부류로 치부되어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정부나 정치권으로 영입되어 변신을 하면은 변절자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해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한다 해서 결코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위장하는 도구나 구색용으로 지식인들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도한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지식인들이 오히려 어용 지식인, 친문 교수, 친여 매체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자진해서 붙이면서 마치 그런 행위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 스스로 어용 지식인을 자처해 왔습니다. 문재인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을 침소, 봉대, 뻥튀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갖은 궤변과 거짓말,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왜곡하고 전도시키는 해악을 끼쳐왔습니다. 비리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뭐가 잘못되었느냐, 다른 정권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적반하장식 억지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취한 문정권 인사들의 행태를 빗댄 압축한 트레이드마크, 키워드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벼락 출세한 조국 학습 효과로 교수, 학자, 시민운동가, 좌파 지식인들이 너도나도 권력 주변을
어스렁거리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는 김어준은 방송을 정치 선전장화하면서 문바들의 교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추락과 함께 급격히 쇠락의 길을 접어들면서 일부 강골검사, 소신판사, 지조 있는 지식인들의 폭로와 단죄를 통해서 이들의 거짓 신화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용 지식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추락입니다. 유시민은 지난 22일 재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말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와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유시민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는 검찰을 거짓말 집단, 개혁 저항 세력, 권력 남용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자칫 사법 처리를 당할 처지에 몰리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유시민은 검찰의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 열람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제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어떤 행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으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고 자아 비판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유시민이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당국대 교수는 유시민의 사과는 문정권 X들 중 거의 최초 일인데 그 사과에 그간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다면서 사과가 늦은 것은 맞지만 과오를 반성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악의 눈물이 아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만 콕 집어서 말로만 사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팩트로 확인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근거나 경위가 무엇인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국 사건 물타기를 위한 의도는 없었는지 등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으면 누가 요구하기 전에 재단 이사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기 2개월 전부터 내사했다는 내사설 주장, 대통령과 단독 면담 요구설, 그리고 정경심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 보전이라고 우기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회유성 전화, 검찰과 KBS 법접팀 유착 의혹 제기 등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각종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을 오도하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란한 언변과 탁월한 응변으로 그가 뿌린 숱한 발의 업보를 사과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가재, 붕어, 개구리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급하니까 하늘같이 높던 자존심을 다 접고 역대급 반성문을 썼지만 이제 꼼짝없이 자승자박의 저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대장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말과 행동이 다른 부도덕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4년 중형을 선고받은 처 정경심의 11개 혐의 중 3개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7개의 스팸 모두가 가짜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등 숱한 자리에서 진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던 바로 자신이 재직했던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까지 조국 스스로가 만든 가짜 확인서였다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낙검수 출신의 김어준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마는 걸핏하면 냄새가 난다고 음모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까지 배우설을 제기하고 나섰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진행을 맡고 있는 TBS 뉴스공장 프로가 같은 편이라 할 수 있는 방통심의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편향 방송에 서울시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고인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불려나가 김어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의 해악이 너무 크다는 금태섭 전 의원의 비판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정권의 간판급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던 어용 지식인의 몰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포용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채 독선과 독주, 분열의 정치를 일삼아온 문재인 정권의 종말, 달의 몰락을 예고하는 시그널,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